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4억 7,500만 불은 징벌적 의미로 붙여진 액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한 액수는 7만 5천 불인데 뭐 본인의 명예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 7만 5천 불 약하죠. 여기에 이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해서 4억 7,500만 불을 지금 손해배상해라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CNN이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그러니까 레이시스트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또 러시아의 하수인이다, 레키라고 해서 뭐 종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러시아의 종. 저는 이제 하수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러시아 하수인이다. 그리고 반란주의자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특징을 짓고 그리고 트럼프를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에 정말 끊임없이 연관 지으려고 해왔던 것 이것을 놓고 소송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그런 미치광이 파시스트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히틀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히틀러인 것처럼 이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를 묘사해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세뇌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럼 네가 트럼프 지지자여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매도를 당하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 내용에 보면은 드디어 CNN이 나와 직간접적으로 나의 강하고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지지자들에 대해 고의적인 기만과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NN이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패배시킬 목적으로 시청자와 독자들의 마음에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출처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사용해왔다. CNN의 영향력을 트럼프 죽이기에 계속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CNN의 영향력은 지금 엄청나게 쭈그러들었습니다만은 CNN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을 걱정하면서 오직 트럼프에 대한 명예훼손과 중상 모략 형태로 만류 운동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펼쳐왔던 것, 이 정치적 균형을 좌파로 기울이기 위한 이건 그러한 노력의 공동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CNN은 원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러시아의 하수인 반란주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히틀러라는 일련의 스캔들, 거짓, 명예훼손적인 꼬리표로 더럽히려고 노력해왔다. 히틀러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 구체적으로 지목이 되는데 뭐냐 하면은 빅 라이, 큰 거짓말이라는 이 표현이 히틀러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빅 라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2020년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 지금 거짓말이다. 좌파 언론들이 다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트럼프 거짓말. 좌파 언론뿐만이 아니라 폭스 뉴스까지도 근거 없는 루트리스하는 근거 없는 그런 큰 거짓말 빅 라이라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트럼프를 계속 그렇게 몰아세웠었는데 이 빅 라이, 그러니까 큰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돌프 히틀러가 사용했던 용어라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 마인 캄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전술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빅 라이, 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고소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큰 거짓말은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유대인을 배척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유대인 박해와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 전략이었다. 그 문구는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경건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CNN 앵커와 해설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알면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CNN은. 아돌프 히틀러와 이미지를 오버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빅 라이, 큰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고소장에는 CNN이 자신의 명성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7만 5천 달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4억 7,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명예훼손 소송에서 특히 공무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할 때는 매우 불리합니다. 공무원한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소송을 거는 거는 본인한테 사실은 법정에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공무원들은 기자가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라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진실을 무시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이야기죠. 네, 악의를 가졌다라는 건 심리 상태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 증거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리고 무분별하게 진실을 무시했다. 그 진실을 무시했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무시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조금 무시한 건지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 그러면 거의 승산이 없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CNN은 지난 2020년에 커빙턴 가톨릭 졸업생인 닉 샌드먼과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합의를 한 바 있다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미 합의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CNN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성명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우리는 2020년 대선에 대한 허위 정보 공격과 관련해 자주 사용한 큰 거짓말을 포함해서 다른 가짜 뉴스 미디어들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언론들을 상대로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대규모 대선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데 실패한 1월 6일 위원회를 상대로 그가 적절한 행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1월 6일 위원회나 소속된 위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월 6일 위원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송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위원회가 내리는 판결문, 이게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1월 6일 위원회가 내리는 결론이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NN을 소송을 한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이면서 이것이 언론들에 대한 선전포고일 뿐만 아니라 1월 6일 위원회, 좀 더 나아가면 1월 6일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와 버락 오바마까지 연결되는 힐러리 클린턴까지 연결되는 그 뒤에 좌파들의 배후 세력들까지 겨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제 줄 소송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1월 6일 위원회에 대해서는 뭔가 적절한 행동을 내가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트럼프는 가짜뉴스와 주류 언론에 맞서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마지막에 결론 짓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소송전이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트럼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게 내버려 두었죠.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6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한 6주 남은 중간선거 앞두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진영의 이 마가 유권자 진영의 반격이 시작이 됐다. 결국은 막판까지 몰아붙여서 트럼프를
범죄자로 만들고 반란 주동자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까지 가려고 했던 이 급진좌파들의 계략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희망을 보게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저보고 트럼프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트럼프 지지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4년 동안 잘못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실수를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미국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라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다른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과감하게 해냈고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약속 거의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잘한 인물로 저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었던 것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야, 트럼프가 잘했구나라는 게 뭡니까? 거울처럼 반사돼서 무슨 뭐 바이든이 완전히 그 무슨 교사입니까? 반면 교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바이든이 반면 교사인 거죠. 트럼프는 반대로 했는데 나라가 잘 돌아갔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잘 해낸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려고 했었고 지금 이미 전직 대통령 타이틀로 백악관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숙청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기에 언론까지 합세해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저히 트럼프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는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추종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너무 도를 넘어섰다. 어떻게 히틀러랑 비교를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뭐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링컨과 트럼프를 비교한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지금 엉뚱하게도 자기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링컨을 엉뚱한 데다 갖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에서 서민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공화당의 모습을 바꿔놓은 아주 위대한 정치인인데 이걸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소송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